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어제는 국내 증시가 대체 휴일로 인해서 하루 휴장이었죠. 휴장인 가운데 그 전날 금요일 날 미 증시 상승에 일본 증시 반등, 그리고 막상 국내 증시가 또 개장하려고 하니까 미 증시가 어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또 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가 약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정 부분 타협이 좀 있지 않을까, 왜 우방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면서 그냥 예정대로 관세 부과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 우방 예계까지도 통상 전쟁이 확대되는 흐름에 전 세계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올리 중국 때리기만 했다면, 지금 트럼프 2기 때는 뭐 무차별적으로 우방, 그다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상 압박, 통상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이 예상한 부분과 완전히 벗어나면서 증시에 여러모로 타격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쉽지 않은 흐름으로 갔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제가 최근에 감기에 좀 걸려서 목이 굉장히 많이 잠겨 있네요.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관세부가 협상의 도구가 아닌 실행이 되며 현실화되고 리스크가 오프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발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증시, 일단 충격이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 안정이 우선이며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를 피할 섹터에 대한 고민 정도 해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지수가 하락을 하고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 가격 메리트라는 게 생기는데, 사실 뭐 2차전지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여주는 것 같고, 2차전지 섹터가 생각 밖으로 많이 최근에 많이 밀렸고, 여기에 IT 반도체도 지금 상황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그나마 이제 화장품 섹터 좀 버티고 제약바이오 좀 버티며, 방산, 조선은 오히려 수혜로 부각되면서 폭등을 해버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양시장 다 보면 코스피에는 거래대금이 그나마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바짝 줄어버리는 흐름까지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렇게 봐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 환율 를 조금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환율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라 지수가 잘 버틸까 뭐 이 정도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뭐 조선과 방산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져가면서 시장의 하락을, 즉 2차전지 섹터의 하락을 조선과 방산 섹터가 전부 다 하드 캐리를 하면서, 코스피는 그냥 약보합 선에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였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제약바이오가 이 힘을 주지 않았다면 지수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렸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쪽을 어찌 되었건 타협의 여지를 두고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방에게도 관세 부과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에 시장은 이제부터 통상 전쟁이 시작되는구나로 판단하며 그 리스크를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글로벌 무역 감소 우려감 등이 전반적인 관세 영향권에 있는 산업군을 타격하고, 2차 전지는 유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대충 나온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보조금 축소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유럽 쪽에서 아무래도 그러한 실망 매물과 뭐또 캐나다 이쪽에 이제 또 많은 뭐 기업들이 투자하죠.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퓨처, 뭐 SK온,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정도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지간 2차 전지도 하락폭이 좀 컸고요. 내일 인터 배터리가 진행이 되는데, 뭐 선제적으로 지수가 밀려버려서 동시에 좀 빠지는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워낙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오늘 차트를 쭉 돌려보면서 2차전지 최근의 특징이 월초
네, 1월 초, 그러니까 1월 첫 거래일, 2월 첫 거래일, 3월 첫 거래일마다 밀고 나서 붕괴시키고 다시 올라가는 이 이상한 패턴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서 내일 하루 더 빠졌다가 올라오는 흐름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 하락할 때 더 많이 빠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좀 비일비재하게 나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2차전지 개인적으로 한 종목 물려있고 쉽지 않아요. 그렇게 좀 느껴지고 그 외 뭐 반도체, 자동차 할 것 없이 지금 뭐 전부 다 리스크를 직접 맡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수의 안정이 일단 수반되어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멈추고 돌려 세우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 아주 난해한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유동성 또한 코스닥이 5조대까지 급격하게 축소돼 버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매매를 극도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경우 시장이 명확하게 갈렸는데 위에 언급된 종목은 피해 쪽이고 수혜로 부각되는 방산, 조선은 높은데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높게 사서 더 높게 팔 생각으로 접근하던지 혹은 많이 빠질 때 사던지 택일 해야 수익이 나겠죠. 양쪽 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 여전히 주도 섹터, 주도주들이라 계속 체크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차트만 한번 간단하게 좀 보면요. 오늘 하나오션은 투자 경고에 좀 들어갔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현대중공업 시가총액과 거의 비등바등한 흐름인 것 같아요. 현대 중공업이 이제 빠져가지고 지금 28조, 하나오션이 올라가지고 지금 26조니까 여기서 뭐 한 5% 올라가면은 시가총액 역전이 돼버립니다. 이때 구간에서도 볼벤 위에 뚫고 올라갔죠. 뚫고 올라가서 볼벤을 맞고 저항 맞으면 빠지는 거고 다시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볼벤을 또 맞고 떨어질 때가 또 하선을 해야 될 때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세요. 하나오션이라는 주가가 굉장히 세고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급등을 한두 차례 더 해버리면 또 단기 고점 만들고 옆으로 기간 조정 성격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면 과거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쉼없이 급등을 했다가 쭉 밀려서 다시 폭등하고 빠졌다가 폭등하고 이렇게 고점 만들던지 아니면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도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의 이 수혜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격이 과다해서 빠졌다 마지막에 쭉 폭등하고 다시 쭉 밀렸다가 마지막 파동 주고 여기서 죽었네 하고 더 올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피날레 구간에서 이 올리는 폭도 굉장히 무시를 못하게 올린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34%가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자, 하이라이트가 터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이런 종목이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뭐 이렇게 간다 안 간다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시장에 지금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이걸 돌려 세워줄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는 말이 더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버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약간의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신규 매수를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좀 강하다. 그리고 오늘 HJ 중공업이 나름 괜찮은 재료가 좀 발생하면서 저도 이거는 매매를 했는데요. 한 요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한 이 정도에 좀 짧게 팔고 매도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상한가까지 좀 들어갔고 일단 주가가 여기도 사실 올해 보면은 뭐 평균 2,800원 잡고 한 200% 정도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좀 많이 올라왔죠. 저는 다 좋은데 이 종목이 유보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유보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 비율이 높다. 회사가 돈을 벌지언정 유보 현금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매매를 좀 꺼려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거 재무적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해서 많이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우지가 오늘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뭐 캡이 뜨든 안 뜨든 간에 변동성은 있어도 눌림목은 나오지 않겠냐, 눌림목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아싸리 굉장히 강한 종목 안에서만 몇 개만 체크해 놓고 좀 보고,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하락이 멈출 때까지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기간에 이 친구도 고점 대비해서 이때는 이제 거의 조정의 폭이 없었고 마이너스 3% 빠졌고, 어제 이렇게 8% 빠지면서 사실상 근데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고점 대비해서 그래봐야 고점 대비해서 그래봐야 13% 빠졌었으니까 얼마 빠지지 않은 흐름 속에서 이 단기적으로 이 갭을 메꾸고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더 갈라나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모르겠고, 일단은 상승의 목표치를 다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추가적으로 올라서 빠지고 하는 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내일장 봤을 때 여기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제 기준에서는 보통 이 볼저 밴드 상단 걸치는 흐름에서는 거의 대부분 매도의 자리가 많이 나오더라. 그 구간이 70만 6천원 정도 돼요. 70만 6,100원 정도가 이 볼밴 상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완벽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사실 뭐 휴스틸이라든지 뭐 넥스틸, 중국의 미국의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슈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상한가는 닿지 못했지만 강하게 거래 대금이 바닥에서 터졌다라는 점, 어렵게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이런 구간이 이제 대항거래로 올라왔던 부분이죠. 근데 새로운 테마를 붙여가지고 올라갔다라는 점은 인정해 줄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점은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강했던 LS 일렉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정말 강했던 종목군들도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한번 고점에서 이 시그널이 나오더니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뭐 투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이제 채권 본계약이 남아 있다 보니까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올 거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22만원 초반대까지 밀리게 된다면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는 종목이고, BHI도 많이 빠지게 되면 이런 박스권 하단으로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캔과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오늘 아침에가 어찌 보면 최고의 매수 기회였던 자리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화장품 섹터도 나쁘지 않아요. 파마리서치는 일단은 신고가를 또 갱신하면서 계속 추세를 연장시키고 있는 그냥 최고의 종목의 흐름이고, 여름 전에 이제 화장품 ODM사들은 이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과 함께 많이 밀리게 되면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도 뭐 이런 하단 구간에서 코스맥스나 이런 종목군들 봐도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시장 대비해서는 무지하게 강한 흐름인데 일단 알테오젠이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ABL 바이오도 강했고, 뭐 펩트론도 오늘 강한 흐름이었고, 에프릴 바이오도 좀
최근에 올라오다가 좀 밀리는데 일단은 박스권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후발 종목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뭐 리가캠, 한올바이오 나쁘지 않은 상태고, SK 바이오팜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다 지지하는 흐름이라 제약바이오 쪽은 시장 대비 일단은 월등히 강한 흐름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쪽에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전고체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이제 어제죠. 어제 새벽에 이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연기했다. 2030년에나 돼야 양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뭐 투심을 좀 악화시키면서 좀 빠졌고요. 저는 이거를 사실 숏을 좀 쳐서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들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좀 치려고 했는데 시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시가부터 조금씩 잡아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반등하게 되면 이런 자리들에서 물량 축소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점 대비해서 일단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일단 100% 이상 오른 상태에서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이제 11시, 10시, 11시 정도에 트럼프의 이제 취임 이후 첫 국회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일단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할 것 같고, 또 미국 이 부채 감소 혹은 감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코멘트 등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통상 전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지 않겠느냐 정도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내일 오전까지는 노이즈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전달 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